제가 CC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뭐 거의 단가대별로 다 했습니다. 과제하듯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그거를 좋아해서 한 연애는 절반도 안 되고 정복욕 때문에 했어요. 정복욕. 캠퍼스 걷다가 이쁜 여자 있잖아? 그럼 전 바로 따라 들어가서 그 수업 들었습니다. 내 수업을 안 가고. 막 이런 것도 했었어. 진짜 철없는데 친구랑 어떤 여자 지목하고 누가 먼저 꽃이나 내기한 적도 있어. 그게 이제 저의 20대 초반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여유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애에서 왜 실패를 하냐면 멀바 있냐? 그 닉네임이 멀바였는데 내가 그 테토남 육성 가이드에서 상담해준 친구 있잖아. 과대 옆에 붙어 다니는 여자애를 짝사랑하는데 오히려 과대는 날 좋아해가지고 고민된다고, 나 어떻게 해야 돼 고민된다고 했던 친구 있잖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친구가 저번에 그 멤버십 영상에 댓글을 남긴 것 같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포기했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생겼거든. 그 친구를 위해서 저의 실연 경험, 다니엘의 이렇게 실연 경험을 하나 공유해주고 싶어요. 때는 바야흐로 정확히 1학년이다. 그녀를 처음 본 건 19살 때야. 내가 학교를 일찍 갔으니까. 그때는 싸이월드 시절이었단 말이야. 싸이월드 시절. 뭐 서로 일촌명도 하고 방명록도 남기고 다이어리도 쓰고 하다가 그땐 여사친이 있었거든요. 그 여사친 싸이월드를 보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을 올리잖아. 근데 너무 아름다운 여성분이 한 명 있는 거야. 지독하게 이뻤던 친구가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이제 연락했지. 야, 저 사람 누구냐. 아, 진짜 기가 막히다 정말. 경국지색이다 하니까 마음에 드니. 그래서 나 진짜 마음에 든다. 차라도 한잔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했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소개팅은 좀 부담스럽고 그럼 차라리 미팅을 좀 주선해 달라. 그래, 다대다로 만나자. 4대4 미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 당시에는 이뻐 보였어요. 지금은 뭐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이제 콩깍지 씌우면 이뻐 보이지. 4대4 미팅을 했어. 내가 친구 이제 4명 나갔고 이제 그 여자 4명이 나왔어. 그때 어디서 했냐면 강남역 중코에서 했어요. 국룰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그 친구 4명 중에 외모 순위로 따지면 제가 3등이었어요. 외모 3등 다니엘. 나머지 친구들이 잘생긴 애들을 많이 끌고 갔어. 내가 그때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 이 여자분들을 만족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졸라 잘생긴 애들을 데리고 갔어.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못생긴 애들을 데리고 갔어야 됐는데 나는 고객 만족이 중요하거든 무조건. 그냥 이 여성분들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어. 그래서 내가 외모 3등이었어. 근데 이제 여자 4명이 이제 같이 막 재밌게 놀다가 그런 걸 하잖아. 뭐 첫인상 선택 이런 걸 한단 말이야. 나는 솔로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 귓볼 꼬집고 오기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니엘은 한 표도 받지 못했고 여자 4명이 모두 이제 외모 1등인 이제 친구를 지목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했다고 여겼죠. 왜냐면은 전 사실 여자 4명 중에 그 이쁜이 본명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야기는 좀 특정인이 지목될 수가 있어서 지영씨였어요. 지영씨. 성까진 말 안 할게요. 지영씨였는데 이 지영씨랑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나를 선택을 안 하고 이제 이 외모 1등을 다 4명이 선택을 해버린 거야. 몰표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좀 이건 아니다. 좆됐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고 Y가 됐어요. 저는 그때도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여자한테 집착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해서 이제 미팅을 하고 끝났습니다. 뭐 어느 누구도 잘 되지 않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속상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속이 쓰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졸라 처먹고 다녔어요. 나는 나름대로 실현 당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한 6개월이 지났어. 6개월 동안 속이 쓰린 상태였는데 이제 대학 축제 시즌이 온 거야. 타임라인을 보면 내가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게 19살 1학년이고 미팅을 한 게 20살 한 3월 정도? 이제 그 다음에 말할 건 대학 축제 한 5월 정도 대학 축제가 왔는데 술을 졸라 처먹고 다녔죠. 그래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지영씨를 떠올리면서 또 술 먹고 다른 이쁜 여자를 봐도 이뻐 보이지도 않고 계속 생각이 나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좀 재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을 좀 갖고 올게요. 제 과방 있잖아. 과방 술을 처먹고 과방 로비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새벽 4, 5시쯤 됐는데 그 지영이 누나한테 문자가 온 거야. 문자가 우리 밥 한 번 먹을까라는 문자가 왔는데 제가 한번 재연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내가 일단 누워있었어. 술 취해가 누워있었어. 인생 족같다. 띠링. 우와! 야! 이렇게 됐습니다. 지영이 누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 사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트 날이 정해졌어. 데이트 날이 한 3주 뒤로 정해졌어. 내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인데. 이제 첫 데이트를 합니다.
첫 데이트 명동에서 했어요. 명동에서 이제 양식집 프리모 바치오 바치인가? 요런 양식집이 있어. 여기서 좀 스테이크 좀 썰고 이제 엄마 카드로 긁었죠. 돈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 아빠가 좀 잘 나가서 집에 돈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이제 재즈 카페를 갔습니다. 재즈 카페. 왜 재즈 카페를 갔냐면 재즈 카페에 이제 관객들도 미리 예약을 하면 피아노를 칠 수가 있었어. 내가 피아노 연주를 준비해 간 것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어야겠다. 그때 피아노 곡을 2곡 정도 준비를 했거든. 근데 어떤 곡을 선택을 했냐면 좋아하는 여자니까 실수하기 싫잖아. 그래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면서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느낌이 좋은 곡을 2곡 정도 준비했어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샤콘느라는 제가 저번에 잠깐 쳐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추억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재현해 드릴게요. 밥 먹고 재즈 카페에서 봤잖아. 딱 지영이 누나한테 그랬지. 사실은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겠지만 또 집안에 혼자 있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피아노 연주를 하곤 한다. 누나한테 그런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미 지영이 누나의 표정은 썩고 있었지. 하지만 그 당시에 나는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기로 한 걸 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 하면서 피아노에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한번 그윽하게 바라봐주고 이게 나는 이제 그 당시 생각은 이랬어. 관객들이 나를 얼마나 멋있어할까, 얼마나 내가 지금 주인공인가. 그래서 지영이 누나가 그 내 모습을 보고 반하겠지. 다른 여자들이 나를 열렬하게 갈망하는, 수많은 걸스 앤 보이즈들이 나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영이 누나가 나한테 사랑에 빠지겠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 코드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까였죠. 까였습니다. 이게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실점하고 싶지가 않잖아. 근데 그 사람이 애초에 나한테 아무 호감이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왠 줄 알아? 그 사람한테는 내 존재 자체가 실점이고 오답이었거든. 그 사람한테는 내가 오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20대 중반쯤에 난 이걸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나를 좋아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득점하기만을 기다려.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 근데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실점하기만을 고대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나의 모든 언행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근거를 찾는 존재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흠을 잡는다는 거야. 마음에 들면 어떻게든 장점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는 건 노력으로 되지만 사랑에 빠지는 건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당하는 거는 내 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멀바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거절당해도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뭔 소리냐면 제가 CC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뭐 거의 단가대별로 다 했습니다. 과제하듯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그거를 좋아해서 한 연애는 절반도 안 되고 정복욕 때문에 했어요. 정복욕. 그러니까 그게 게임처럼 재밌었어. 그냥 픽업에 중독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청강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자 꼬시려고. 그러니까 인문대에 여자들 많으니까 청강을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접근하고 캠퍼스 걷다가 이쁜 여자 있잖아? 그럼 전 바로 따라 들어가서 그 수업 들었습니다. 내 수업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끝나면은 이쁜 애한테 가가지고 저 다른 단과대인데 저 부전공 하는데 제가 이쪽이 처음이라 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하면서 이제 거짓말 치고. 근데 이게 나중에 데이트할 때 너가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하면 다 용서해줘요. 막 이런 것도 했었어. 진짜 철없는데 친구랑 어떤 여자 지목하고 누가 먼저 꽃이나 내기한 적도 있어. 그게 이제 저의 20대 초반 모습이에요. 실연도 당하고 저런 도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경험을 많이 쌓은 거죠. 이제 그러다가 한 24살에서 25살 정도부터 연애에서 꽤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 여자랑 많이 놀다 보니까 갑자기 깨닫게 된 마인드하고 생각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여자한테 어떤 공간에서 첫눈에 반했어. 그럼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되게 특별한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 상상을 해봤어. 내가 다른 공간에서 내 욕망을 건드릴 만한 나의 그 DNA 생체 신호하고 잘 맞는 여자를 만나면 나는 또 사랑에 빠질 것이다. 실제로 내가 겪은 거야. 오늘 아침에 이 여자가 이뻐가지고 따라가서 청강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다른 카페 가니까 그만큼 이쁜 애가 또 있네? 세상은 너무나 넓고 매력적인 여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요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는 순간 내가 욕망에 절여져서 그 작은 시공간에 매몰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 그릇도 작아지고 그릇이 작아지니까 여자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저도 이제 그런 내 모습을 깨달은 다음에 시야를 좀 넓혔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잖아? 어떤 생각을 해? 아, 저런 여자 지금 지구상에 한 10만 명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 이런 여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80억 인구, 90억 인구 중에 10만 명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여유가 생겨. 저 여자가 되게 특별해서 끌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떤 육체적인 특질하고 분위기, 체취가 있는 여자라면 나는 다 끌렸을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더 생각이 이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굳이 저 여자랑 지금 사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사랑에 빠지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빨리 번호 따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손잡고 싶잖아? 요것도 사랑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 시간의 시야가 좁아지는 거지. 다 좁아진다. 사랑에 빠지면. 이게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평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저 여자랑 1년 뒤에 사귀나 지금 사귀나 5년 더 늦게 사귀나 상관이 없잖아. 내가 왜 지금 쟤랑 지금 사귀어야 되냐고. 오히려 제가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사귀었기 때문에 빨리 헤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내가 그 당시에 너무 미성숙하고 여색을 즐겨가지고 헤어진 경우도 있다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언제부턴가 마음에 든 여자가 있어도 뭔가 급하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연애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 여자가 날 신경을 쓰고 좋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실점이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대학 캠퍼스에서도 마음에 드는 여자 있다고 바로 번호를 안 땄습니다. 저는 번호를 안 따고 그냥 마음에 들잖아요? 안녕하세요. 자주 마주치네요. 다음에 보면 인사해요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마주치거든? 그때 또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여자가 나를 엄청 신경 쓰게 된다. 왠 줄 알아? 보통은 이쯤 되면 번호를 따는데 번호를 안 따니까. 왜 저 남자는 왜 인사만 하고 번호를 안 따지? 뭐지 저 새끼? 근데 일단 그거부터 성공이야.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굴지 않았다고. 급하게 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여자가 먼저 다가와. 이제는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해.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번호를 물어보지도 않고 데이트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급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또 제가 말을 건 시점으로부터 3년 뒤에 사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그 친구가 애인이 있었거든. 그런 경우에는 무리 안 하고 그냥 나한테 긍정적인 호기심만 남겨놓고 다른 여자 만나면서 재밌게 살다 보면 또 엮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애에서 왜 실패를 하냐면 본능적 충동에 불과한 사랑에 빠진 행위가 특별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여유를 잃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차리면 그때부터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순간에 그 감정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쁜 여자들은 나를 다 발기시킬 수 있다니까? 그게 뭐가 특별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진짜 나한테 특별하게 여겨진 여자는 내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옆에서 자리 지켜주고 오랫동안 실질적인 기여를 한 여자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랑에 빠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한테 빠지지 않을 여자를 빠지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야? 노력으로 뭘 할 수 있어? 지금 좋은 감정을 교류하는 상대와 잘 지내는 거. 요거는 노력으로 할 수 있지.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alling in love가 아니라 이제 being love,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닫게 되면 나의 부족함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진짜 노력을 들여야 할 곳이 어딘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여유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알아요. 저도 지난 일이다 보니까 실연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그게 세상의 전부라는 거. 근데 청춘이란 게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다 통달한 채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건 청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사랑에 있어서 청춘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도 마음속에는 그런 소년 같은 마음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억압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지켜야 될 게 많아지면 동심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 내가 동심에서 벗어나야 내 가족들, 와이프, 자식들, 직원들 이 사람들이 동심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마음도 다 압니다. 별것도 아닌 거에 울고 슬퍼하고 일희일비하고 저도 다 해봤어요. 하면 안 돼서 안 하는 걸 뿐이지. 근데 이제 이렇게 멀바 같은 어린 남자들이 그때는 사랑이 전부란 말이야. 차이면 속상하고 나도 맨날 술 처먹고 슬퍼하고 그랬거든. 막 울고 울진 않았다. 좀 억울하면 우는 편이라서 그런 말씀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강의 눈물 났습니다.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대학생인데 그런 여유를 가질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게 맞나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다 되면 퐁퐁남이 이런 게 왜 생겨요? 다니엘 지나가려면 변 따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요즘은 DM으로 한다는데 저는 요즘 문화는 몰라요.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그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가물가물합니다. 아 근데 오늘 이야기 하니까 제가 노래 한 곡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좀 이따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청춘이라는 게 사실 청춘이라는 단어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전 청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첫사랑이 처음이라는 의미부여 말고는 아무 가치가 없었던 것처럼. 근데 저도 뭐 나름 그때 청춘에 있었던 그 시련과 순수함과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악을 들으면 좀 울컥할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아팠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픔을 그냥 억압하고 살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조금 그때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와 좌절과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랬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피아노로 좀 땄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또 마음은 말처럼 쉽지 않았던 시절 나는 가끔씩 이를테면 계절 같은 것에 취해 나를 속이며 순간의 진심 같은 말로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소피님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저 음악으로 돈 벌었어요. 여러분 저 음악으로 돈 벌었습니다. 저 평생의 꿈을 이뤘어요. 이야 아우 또 돈 벌었어. 여러분 저 음악으로 부자 됐어요. 저 이 정도면 거의 뭐죠 데미안 라이스급 아니에요? 미쳤다 진짜. 와 앵콜 이따가 앵콜 하겠습니다. 그 일종의 고백. 미쳤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가수예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으면 직업이에요, 직업. 저는 여러분 이제 가수입니다. 저 이제 나무위키에 가수라고 적어주세요. 꿈을 이뤘다. 평생의 꿈을. 제가 음악으로 돈 벌고 싶었는데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못했는데 진짜 행복하네요, 여러분.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거 음악 좀 세팅해놓은 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을 좀 재밌게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네. 이게 음악이 있으니까. 승원이 지금 벌써 4번째 다니엘 내한 공연 벌써 매진, 전성 매진. 좌석은 총 4개입니다. 전성 매진 됐어요. 이제 여러분 오고 싶으셔도 못 와요. 팬들 사랑에 파묻혀 노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주니까 노래도 할 수 있지. 내가 어디 가서 하겠어 이거.